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자의 특성과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첫 번째 한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4가지 중 상형과 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아참, 오늘 수업 중간에는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깜짝 퀴즈의 답을 아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바로 답을 남겨주세요. 먼저 한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3개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3개의 그림이 각각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천천히 살펴봐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새처럼 보이나요? 맞아요. 얼굴에 눈도 있고요, 부리도 있고요, 발도 달렸고요, 중요한 날개도 이렇게 그려놨고요. 이건 새의 벼슬같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새를 나타낸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좀 더 선명하지 않나요? 물고기입니다. 머리도 있고 지느러미, 비늘까지 잘 나타냈네요. 세 번째 그림은 활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그림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한자가 나왔을 때 한자의 모양은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새, 물고기, 활을 한자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한자의 특성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자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한자는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이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의 글자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새를, 이것은 물고기를, 이것은 활을 나타낸다는 거죠. 또한 이 글자마다 발음이 있습니다. 새는 조라는 발음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류 혹은 구관조 등등 새를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 때 이 조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물고기를 나타내는 이 한자는 어라고 읽을 건데요. 물고기 어라고 하면 어류라던가 붕어, 상어, 숭어, 송어 이런 물고기 종류의 이름에 다 들어가는 한자겠죠. 활궁자는 활을 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맞아요, 궁수. 그렇다면 서양의 활? 그렇죠, 양궁. 이런 단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뜻, 이 3 요소를 모두 가지는 표의 문자이다. 자, 모양, 아까 제가 새 조자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한자의 모양이 되고요. 이 글자의 뜻은 새, 은 조. 모양과 음과 뜻의 3 요소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표의 문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표의 문자가 뭐냐 설명해 드릴게요. 표음 문자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 말도 굉장히 비슷하죠? 다른 글자가 딱 한 개 있습니다. 바로 음과
의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의가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 것 같아요. 발음입니다. 표음 문자라고 하면 발음을 표현하는 문자, 그래서 표음 문자라고 부를 거예요. 이에 비해 표의 문자, 의미를 가리킵니다. 의미를 표현한다. 그래서 표의 문자가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말, 리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나요? 아니요. 리을 자체에는 아무런 뜻도 없어요. 라는 모음, 뜻이 있나요? 아니요. 이것도 아무런 뜻도 없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다만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러한 표음 문자와는 달리 표의 문자는 아예 처음부터 의미를 표현합니다. 한자에서 이런 글자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요. 아까 보았던 이런 글자는 새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의 글자가 일정한 뜻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표의 문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영어 알파벳이요. 표음 문자일까요? 표의 문자일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이 뜻을 가지고 있는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다만 발음을 표현합니다. B는 B 이런 소리를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경우 표음 문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음 문자에는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표의 문자에는 한자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교과서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뜻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뜻글자이다 라고 얘기했죠. 뜻글자라는 것은 결국 의미를 표현한다. 표의 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표음 문자는 말, 소리를, 발음을 기호로 나타낸 거고요. 표의 문자는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2가지만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상형과 지사까지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회의와 형성을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는 땡땡땡땡이 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형이라는 것은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란 뜻입니다. 상형 문자라는 말 들어봤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을 그렸을까요? 사실 얘는 해를 나타냅니다. 요건 흑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쓰다가 지금은 이렇게
좀 더 네모지게 쓰고 있습니다. 해의 모양을 보고 해를 뜻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무엇을 그렸죠? 맞아요. 바로 달의 모양이죠. 달을 보고 달의 모양을 본떠서 이런 글자를 만든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무의 가지와 뿌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뜻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양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눈으로 보고 비슷하게 본떠서 만든 것을 우리는 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만약에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럴 때 지사라는 방법으로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것이란 뜻인데요. 자, 선생님이 위라는 한자를 만들고 싶어요. 위라는 한자를 만들고 싶은데 위라는 것은 개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일단 기준선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위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나타낼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 이렇게 변해서 위라는 뜻의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래를 뜻하는 한자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똑똑해요. 줄을 긋고 밑에다가 점을 찍으면 아래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아래하라는 글자입니다. 자,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라는 한자를 만드는 원리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벌써 상형과 지사를 배운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한자로 만들 때는 상형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글자로 만들 때는 지사를 사용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교과서 14쪽에 이어져서 있는데요. 상형자 그리고 지사자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형자, 상형으로 만들어진 글자라는 뜻이죠.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예를 들어서 해의 모양을 본따서 이런 글자가 되었고요. 산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산 봉우리 3개가 나타나 있죠.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이라면 우리는 본떠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이나 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선 위에 점을 찍어서 위라는 뜻을 나타냈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나무의 가지 끝에다가 점을 찍어서 끝이라는 뜻의 끝 말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죠. 그때 그 말자입니다. 기말, 한 학기의 마지막 끝이란 뜻이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특징 2가지를 배웠는데요. 한자의 모양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변화해 왔다. 그리고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모양, 소리, 뜻의 3 요소를 지니는 표의 문자이다. 2번째,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이 있다. 이 중 2가지를 배웠죠. 상형자는 사물의 구체적인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고, 지사자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글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 나머지 2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